네, 반갑습니다. 이번 2025년 해킹 공격 방어대회 CQX 챌린지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의 진행에 앞서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번 행사 운영에 담당을 하고 있는 명성식 팀장이고요.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이야기들 혹은 헷갈려할 만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QX 챌린지가 어떤 챌린지인지, 어떤 해킹 공격 방어 대회인지, 다른 대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했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QX, 여기서 CQX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CQX는 로봇, 의료, 홈, 여러가지 스마트 관련된 기기나 혹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지칭하는 것을 저희는 X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서에 대한 CQ와 그리고 여러 첨단 산업에서에 대한 기술을 집합한 요소를 X라고 두게 됐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저희는 CQX 그리고 도전의 의미를 받아 CQX 챌린지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CQX 챌린지가 어떤 대회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주로 IoT 기반에 있는 사물의 인터넷 기기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이 존재를 할 겁니다. 이러한 산업들 가운데서 취약점들을 찾고 제시된 과업들을 해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이해 나가면서 최신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산업을 이해하고 그 기술에 관련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관련 역량들을 크게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본선에서는 4가지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 홈캠, 드론, 로봇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에 대한 다양한 취약점들을 찾게 되고요. 이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 발표를 하는 것으로 대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대회는 예선이 온라인으로 먼저 진행이 됩니다. 11월 4일 9시부터 18시,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동안에 CTF 형식에 대한 문제풀이 방식의 문제를 풀게 되고 예선전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예선전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하게 된 총 8개의 팀이 선발이 되고 이 선발된 8개의 팀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사전 교육이 실시가 되는데요. 언제든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LMS 교육을 통해서 열어놓고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시기는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본선이 진행이 되게 되면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프라인은 CTF 유형이 있는 문제풀이 방식과 발표 평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CTF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문제에 대한 키를 찾고 혹은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거치게 되고요. 문제에 대한 스코어를 획득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약간의 문제풀이가 현장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후에 발표평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평가와 문제풀이 점수 방식들을 모두 다 해결해서 총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수상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접수입니다. 요 설명에 대한 영상 링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신청 페이지 https://sdocourse.ac.kr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청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내용들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 우측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셔서 신청 접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죠. 2025년 10월 31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대상은 첨단 분야, 혁신, 융합 대학 사업의 컨소시엄 전체 및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대학생, 재학생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휴학생들은 불가하고요. 졸업생 또한 불가합니다. 팀 구성은 4명 이하의 한 팀이 구성으로 팀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요. 기타 주의사항으로는 신청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꼭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마지막 혹은 신청 페이지에 있는 문의에 대한 문의처 또는 홍보 포스터에 붙어있는 문의처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QX 챌린지에 대한 특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는요, CQX 챌린지 본선 진출자 전원을 대상으로 티셔츠를 증정하고요. 참여에 대한 기반, 숙박과 숙식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상자들에 한해서는 상금 및 상금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교육부 장관상 300만원 상당에 대한 상금이 부여가 되고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200만원 상당의 상금, 부산광역시장상 200만원 상당의 상금, 그리고 코스 협의회장상이 100만원 상당의 상금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8팀 중에 4개의 팀이 무려 수상을 하게 되고요. 총 상금은 800만원 상당의 상금이 부여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예선과 본선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대회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설명을 앞서서 어떤 식으로 예선전이 운영이 되는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예선전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25년 11월 4일 9시부터 18시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대회 방식은 CTF 문제풀이 방식과 동일합니다. 물론 이런 안내, 공지들은 사전에 다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10월 31일에 신청이 마감이 되는데 대회 직전인 날 11월 3일이 되는 날 이 관련되어 있는 안내가 문자나 혹은 메일로 전달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회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실시간의 소통 방식과 안내 공지들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소통하는 채널은 디스코드를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 페이지 마찬가지로 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본선 진출팀 같은 경우는 높은 점수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 8팀을 선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선전 운영 방식은 간단합니다. 참가자 간의 교류, 안내, 공지 등의 소통의 목적으로 디스코드에 대한 링크 파일을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링크를 참고하셔서 대회 당일날에는 해당 링크를 통해 디스코드에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킹대회 사이트 접속 후에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요. 다이나믹 스코어링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다이나믹 스코어링 방식은 동일한 문제를 여러 사람이 풀었으면 이 여러 사람이 푼 문제가 난이도가 쉽게 되어 있다라고 판정을 하고 그 문제가 부여하고 있는 스코어링 점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점이 점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점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시각을 따져보게 되고요. 팀원 수가 적은 팀, 그리고 이후 라이터 검토 등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판별을 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문제풀이에 있어서 단순하게 정답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부정행위가 의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CTF 방식에 있는 해킹 대회가 그렇듯 라이트업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업 제출은 11월 5일까지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문제풀이에 대한 요약, 기법, 증빙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제출을 해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답만 맞췄다고 정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 발표는 11월 7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문제에 대한 유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웹, 퍼너블, 크립토, 암호저, 그리고 포렌식까지 이 4가지에 대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본선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때 사전 단계로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의 단계로서 이어지게 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선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본선전이 치르게 됩니다. 이 본선전은 참가 인원은 총 8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고요. 일시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문제풀이 시간이 주어지고 이와 동시에 발표평가가 11월 28일 날 진행되게 됩니다. 장소는 부산 백스포 행사장 내에서 진행이 되고요. 출제 분야는 의료, 드론, 로봇, 홈캠 분야에서 각각 문제가 출제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평가 방식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대한 점수 합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중에 순위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량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드론, 의료, 로봇, 홈캠 분야에서 각 주어져 있는 과업에 출제된 문제가 2개씩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감독관에게 검증을 하여 스코어를 획득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해결을 할 때 취약점 진단이나 혹은 모의해킹 등에 대한 수행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점수 선정 방식은 예선전과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스코어링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수 선정 방식은 다이나믹 스코어링 방식과 같이 예선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체험부 수존에 정해진 시간 내에 참여하여 문제풀이가 가능하도록 각각에 있는 타임테이블과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문제 풀 수 있는 구역 혹은 과업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은 추첨에 따라서 혹은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느 시점에다가 풀어야 될까, 이것도 전략적으로 좀 쌓아둬야 될 문제가 될 거고요. 어떻게 어떤 시간, 어떤 시점 내에 선정을 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될지를 잘 전략을 굴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진행하는 만큼 굉장히 현장 자체가 좀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문제를 어떤 분야로 풀어야 될지를 잘 고민하셔서 그때 행사에 맞게끔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 방식은요, 앞서 얘기했던 4가지 분야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낸 취약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11월 28일 오전 발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주제 선정은 주제에 맞춘 정량적 과업, 즉 문제풀이를 우선적으로 풀었던 사람 혹은 팀에게 그 주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당 선택할 수 있는 팀은 총 2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요 관련돼 있는 설명들은 본선의 사전교육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룰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를 하려면 발표평가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발표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럼 이 발표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던 정량적 평가를 할 때 동시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즉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28일날 최종적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 방식은 정량적 평가 2 비율과 정성적 평가 1 비율로 해서 합산을 하게 되고요. 가장 높은 점수의 순차대로 시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본선 이후 사전교육 시 추가 안내가 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문의처,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설명회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